노후를 책임질 단 3가지는 이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 노후가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푹 쉬세요, 아버지라며 응원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말이 바뀌었습니다. 은퇴 후 자녀에게 기대려 했지만 결국 돌아온 말은 아버지, 요양원 가는 게 어떠세요? 였습니다. 오늘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창수 씨는 일찍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 당시 큰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작은아들은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한다. 그렇게 그는 군대에서 취사병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해 학교에 보내고 곧바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낮에는 손님들에게 떡볶이와 김밥을 팔았고 저녁에는 남은 반찬을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다녀왔어요. 그래, 배고프지? 오늘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돈가스도 가져왔단다. 두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하루의 피로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가게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작은아들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식을 마쳤을 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걱정할 일이 없겠구나.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진짜 노후의 현실을요. 이창수 씨는 35년 동안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의 성실함에 보답하듯 점심시간이면 주문이 쏟아졌고 늘 분주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바쁘면 오히려 기운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새벽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허리는 굽고 오랜 시간 서서 일한 다리는 저려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힘드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그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가게 골목길 끝에 대형 프랜차이즈 분식집이 들어섰습니다. 단골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를 넘겨보려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지만 수수료가 너무 높았습니다. 재료비는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밀가루 가격이 오르고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이제는 김밥 한 줄 팔면 남는 게 없겠구나. 그렇게 하루하루 마이너스가 쌓여갔습니다. 결국 35년 동안 함께했던 가게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텅 빈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냉장고도 가스레인지도 그대로인데 이제 이창수 씨만 없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친 가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이제는 자식들이 곁에 있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 말만으로도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느라 모아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원래부터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내 아이들을 위해 번 돈이지. 그렇게 두 아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게를 정리하고 아들들에게 전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그게 최고지. 그때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이창수 씨는 신혼인 작은 아들네 대신 큰아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모두가 반겼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에 와주셔서 정말 좋아요. 이제 편하게 쉬세요. 며느리는 환한 미소로 맞이하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손주도 품에 안겨 밝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아이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맞벌이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처음엔 기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손주 돌봐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매일 아침이면 손주를 안고 놀이터에 나가고 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가 방긋 웃을 때마다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아버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그러나 점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조금씩 집안일까지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설거지 정도였지만 이제는 식사 준비와 청소까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계셔서 우린 얼마나 편해? 그건 알겠는데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야. 그 후로 아들 내외는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저희 부부가 요즘 좀 예민해서요. 아버지, 혹시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버지 요양원 가는 게 어떠세요? 그 순간 이창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서조차 그는 짐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창수 씨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공원에서 1시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지나쳤던 풍경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도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도 새삼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공원 근처에서 헬스장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라며 그냥 지나쳤지만 이제라도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나이 들수록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한번 시작해보시면 분명 달라질 겁니다. 헬스장 직원의 말을 듣고 고민 끝에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내 자전거와 가벼운 아령부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몇 주 되지 않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 서 있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았고 공원 걷기도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되찾아가던 어느 날 헬스장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운동하는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항상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영 쓸모없다고 생각했지만 건강을 되찾은 지금에서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이제는 그것이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핸드폰을 꺼내 주방 선반 위에 올려놓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하게 따라 할 수 있는 분식집 떡볶이 만들기.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익숙한 요리였지만 카메라 앞에 서니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단 영상을 올려보았습니다. 첫 번째 영상의 조회수는 단 3회. 아마도 그중 2번은 직접 확인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까 고민하며 촬영 각도를 바꾸고 설명도 더 친절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2번째 영상을 올린 후 조회수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상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이 레시피 따라했더니 분식집 안 가도 되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영상을 보고 요리를 따라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영상을 꾸준히 올리던 중 유튜브 채널에 또 하나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장님, 저희 복지관에서 요리 수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요리 수업을 요청하다니. 평생 요리를 해왔지만 누군가에게 가르쳐 본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생각이 바뀌어 댓글을 남겼습니다. 혹시 어떤 요리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사장님이 올려주신 중독성 있는 김밥 영상, 정말 따라해보고 싶었어요. 국물 떡볶이 맛있게 만드는 법,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길로 복지관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요리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처음 강의를 할 때는 많이 어색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조용히 듣고만 계시니 반응이 없는 것 같아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한 분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처음으로 옆구리 안 터진 김밥을 집에서 말아봤어요. 우리 손주가 할머니 김밥이 제일 맛있다고 해서 뿌듯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후로도 수업을 들은 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요리를 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이창수 씨는 유튜브에서 꾸준히 요리 영상을 올리고 복지관에서 요리 강의를 진행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었을 때는 앞으로 큰돈이 필요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는 예상보다 컸고 단순히 아껴 쓰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적은 돈이더라도 꾸준한 수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자식들이 자신을 돌봐줄 거라 믿고 모아둔 돈을 나눠주면서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외로움과 후회였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느 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생활비가 걱정돼 먼저 연락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담이 없었습니다. 응, 요즘 바쁘게 잘 지내고 있다. 유튜브도 하고 요리 강의도 하고 있지.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니 이제는 관계에서도 불편함이 사라지고 오롯이 서로를 걱정해주는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스스로 돈을 벌며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꾸준한 수입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많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 그게 바로 노후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건강을 회복하면서 매일 아침 운동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체력이 좋아지자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서서 요리하는 것도 버거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활력이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과 요리 수업 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친밀한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선생님, 다음 달에는 제철 음식 잘 고르는 법 시장에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요? 선생님, 저희 이번에 김장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족에게 기대지 않고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창수 씨는 오늘도 새로운 요리 영상을 촬영하고 복지관에서 강의를 준비하며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비록 거창한 사업가는 아니지만 건강을 지키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만들어가고 소수라도 마음 맞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노후를 가장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이창수 씨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후 대비책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꾸준한 생활비를 확보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핵심입니다. 건강은 노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노년에는 작은 병도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식습관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하루 30분 이상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움직이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미리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가족도, 행복도 모두 의미가 없어집니다. 노후에는 매달 꾸준한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것은 당장 돈이 필요할 때 일정한 수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활용해 정기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연금이 부족하다면 소일거리나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투자나 저축을 할 때는 원금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생활비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피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후에 가족과의 관계가 언제까지나 좋을 거라 기대할 수만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 동호회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 좋습니다. 자원봉사나 지역 모임,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면 새로운 인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노후를 준비하며 겪은 이야기나 고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